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장 SQL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함수 중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문자열 함수와 날짜 함수, 집계 함수입니다. 먼저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는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문자열을 더할 때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여 두 문자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시에 보면 select 문자열을 플러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 결과는 문자열이 잘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드코딩한 문자열 뿐만 아니라 컬럼에 있는 열의 문자열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예시에 보시면 자, 심볼과 컴퍼니 네임이라는 열이 있고요. 이 열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앞과 중간쯤에 저희가 넣고 싶은 문장을 함께 넣어서 문자열을 연결한 조회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the symbols full corporation name is company name from NASA company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실행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조회하려는 행에 대해서 즉 조회하려는 결과에 대해서 더와 full corporation name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현재 보이는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해서 제가 붙여놓을 건데요. 네, 현재 제가 이 두 개의 결과를 실행할 건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MSFT라는 인더스트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사 컴퍼니에는 DBA란 심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널이 나왔죠. 즉 문자열 더하기 널은 널이다. 네, 뒤에 가서도 다시 다룰 텐데요. 널은 어떠한 데이터 값도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자열을 더한다던가 뺀다던가 어떠한 값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널이 포함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널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자를 연결하는데 저런 어떤 연결 연산자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실제로는 concate이라는 문자열 함수가 있는데요. concate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ate을 사용했을 때는 select concat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함수는 항상 가로를 사용해서 그 안에 어떤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콤마로 구분했고요. 결과를 살펴보면 문자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자와 숫자의 경우에는 숫자 자체가 문자로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형 변환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select, concat, 숫자와 문자를 연결했더니 정상적으로 연결된 문자열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코드를 한번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비교했던 코드하고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연결 연산자가 아닌 concat 함수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MSFT 인더스트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DBA. 원래 저희가 나스닥 컴퍼니에는 DBA라는 심볼이 없기 때문에 널이 출력된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DBA의 인더스트리는 입니다. 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컨캣 함수일 때는 널이 리턴되는 때도 그냥 널을 공백으로 처리하고 기존에 있는 문자를 더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즉, 연결 문자 함수에서는 저희가 널이 있을 때는 널로 치환되는 반면에 컨캣 함수에서는 널을 공백으로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널이 있을 때 어떤 다른 문자를 채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저희가 is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시면 isNull은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며 검사할 값과 널을 대체할 값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널 함수를 보게 되면 isNull industry의 값이 널이면 unknown으로 치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BA라는 심볼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요. 이때는 unknown으로 표시해라 해서 DBA의 인더스트리는 unknown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반환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 널일 때
예를 들어 지금 조금 전에 알아본 경우에는 널일 때 무조건 unknown이다라는 걸 하드 코딩했지만 저희가 널일 때 다른 열의 값을 집어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curse를 사용합니다. curse를 써면 네, 저희가 지정한 널이 있을 때 어디까지가 사용될지를 첫 번째 아닌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 concat 해서 industry에 curse 해서 널이 있을 때는 자 여기일까 인더스트리 여기일까 이 해서 제가 앞뒤 구분을 할 수 있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널이 아닌 값들이 나올 때 네, DB 인더스트리는 여기일까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열 함수에서 저희가 이제 공백에 관한 그 이슈가 가끔씩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네, 어떤 텍스트 박스에서 값을 입력할 때 가끔씩 스페이스를 무의식적으로 누르거나 또는 공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다른 데서 컨트롤 C 했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공백이 같이 붙어올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런 공백을 함께 저장해 버리면 공백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뒤에나 앞에 공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글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trim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ltrim은 왼쪽에 공백을 제거하고요. rtrim은 오른쪽에 공백을 제거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저희 앞 시간에 배웠던 서브 쿼리를 사용해서 from 절에 하나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왼쪽에 공백을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오른쪽에 공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ltrim과 rtrim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모든 공백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place 함수인데요. replace는 대체한다는 뜻인데요. a라는 문자가 있을 때 b라는 값으로 대체를 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select replace 그 문자열이 오고요. 어떤 문자열을 내가 다른 문자열로 변경하겠어 라는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A를 B로 바꾸겠어 라고 해서 실제 결과는 B를 B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함수인데요. 리버스는 이제 문자열을 뒤집어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문자열이 뒤집어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버스 함수는 저희가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가끔씩 저희가 순수 이메일 앞에 아이디만 추출한다던가 이럴 때 나중에 배울 어떤 케어 인덱스 같은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IP의 세 번째 자리만 뽑아내고 싶어. 이럴 때 문자열을 뒤집어서 네, 잘라내고 그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응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날짜 함수인데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공할 때 날짜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함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갈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날짜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getDate인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날짜를 가져다 줘 해서 getDate를 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 밀리세컨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짜에는 저희가 특정 날짜를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특정 연도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함수는 데이터 add라고 해서 여기에 뭐 나는 1년 단위로 더하고 싶어, 나는 월 단위로 더하고 싶어, 나는 뭐 주 단위로 더하고 싶어 이러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 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트를 현재 이어의 부분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려는 어떤 값을 넣고 기준 날짜를 넣게 되면 해당하는 값에 더한 날짜를 또는 뺀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커플 계산기 같은 거 보면 현재 우리가 만난 지 며칠 됐지 이런 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 diff라는 함수를 써서 현재 기준 날짜와 비교 날짜를 넣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 또한 일 단위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주 단위 또는 뭐 월 단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함수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숙지하고 각각에 있는 내용을 실습을 하면서 네, 익숙해질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표현할 때 보면 조금 전에 getDate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뭐 YYYY 하이픈 뭐 MM, DD 그다음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그 문자열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됩니다. 즉 언어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는데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 뭐 6월 뭐 10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10일 2022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날짜 포맷을 변경하고 싶을 때 저희가 컨버트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열에 대한 포맷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의 포맷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결과에 따라서 날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현재 라스트 크롤러 데이트라는 날짜가 있는데요. 현재 기본적으로 원래 날짜를 하게 되면 네, 항상 저희가 일상적으로 늘 익숙한 형식이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111이라는 것을 포맷을 주게 되면 네, 그 하이픈 대신에 슬래시가 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112라고 하면 슬래시가 빠진 채로 이제 그 연도와 월, 일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다양한 그 날짜형 변환에 대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함수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그룹 바이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룹 바이를 사용할 때는 목적별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count라는 함수는 널이 아닌 행의 수를 카운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인더스트리별로 예를 들어 어떤 가격을 더하고 싶어 할 때는 sum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는 average, 그 다음에 최소값은 min, 최대값은 max, 중복 제거된 어떤 행의 값은 distinct,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한 그룹화 수준에 대한 모든 조합에 대한 소개는 큐브, 그 다음에 계층화는 롤업,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함수들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는 이제 널이 아닌 행의 수를 카운트한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select count all 했을 때와 count industry에 보면 결과 값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데이터 세트를 봤을 때는 다른 컬럼에도 데이터가 일부 컬럼이 널이더라도 다른 컬럼에는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반면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의 행 중에 럴을 제외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카운트를 할 때도 특정 열만 하느냐 아니면 전체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um과 이제 average, 우리 저희 엑셀에서 많이 쓰는 함수죠. 네, 이런 식으로 숫자에 관한 뭐 합이라든가 평균, 그다음에 민맥스 값을 뽑을 수 있는데요. 자, 셀렉트를 하고 저희가 함수를 쓰게 되면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괄호가 있고 그 안에 저희의 열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 컴퍼니에 있는 클로즈 프라이스에 대해서 합계와 평균과 민, 맥스를 넣었을 때 어떻게 값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셀렉트를 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보시면 인더스트리라는 이름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값을 표시할 때 저희가 인더스트리별로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그룹 바이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반드시 그룹 바에 있는 이 열은 셀렉트의 열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혹시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룹 바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학습하고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최소값, 최대값을 할 때 민맥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문자에서의 민맥스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숫자 같은 경우에는 민과 맥스, 즉 어디에 가나 숫자가 크고 작음이 명확한데 문자열은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셋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정렬셋인데요. 자, 예를 들어 영어권하고 그 한국어권하고 알파벳 순서나 가나다 순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문자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잇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자, 영어권의 언어가 세팅되어 있고요. 실행을 했을 때는 민은 가장 그 사칙 연산 중에서도 마이너스가 제일 작죠. 그게 표시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하. 이게 현재 영어권이다 보니까 ABC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가 이제 가장 큰 값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숫자 또는 알파벳만 있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현재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셋에 어떠한 문자열이 저장된지를 보시고 민맥스 함수를 사용할 때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알파벳이 크게 나오겠지 또는 A가 먼저 나오겠지 라는 편견을 버리시는 것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자기의 비즈니스에 대한 특성을 잘 아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브와 롤업인데요. 큐브와 롤업은 각 그룹핑에 대해서 집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같지만
큐브는 각각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소개를 보여주는 거고요. 롤업은 계층적으로, 즉 그룹 단위로 계층되고 그 다음 그룹이 또 계층화되고 해서 계층적인 더한값을 나타냅니다. 약간의 결과를 보면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가 있고 테크놀로지 애드버타이징이 있는데요. 그 이상의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룹이 없자 애드버타이징의 썸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고요. 롤업에서는 섹터와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보면 섹터 전체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부분의 합이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캡처한 부분에서는 일부분만 캡처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되지? 라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직접 해당 쿼리를 실행해서 여러분의 실습 환경에서 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그룹핑이 되고 소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SQL 함수에서 문자열 함수와 날짜 함수 그리고 집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